술집 음식은 요리가 아니라 조합이에요. 조합, 밸런스. 메뉴들 간의 밸런스, 메뉴와 술과의 밸런스, 분위기와의 밸런스. 네, 안녕하세요. 청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음식을 못하는 초보 창업자가 술집을 차려서 월 순수익을 1,000만 원을 버는 이유라고 지어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초보 창업자가 진짜 1,000만 원 가져갑니다. 대신에 음식점 중에서 술집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초보 창업자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독창적인 맛으로 승부를 하고 그 집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맛이야, 이렇게 정해진 집을 우리는 맛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만의 맛이야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좋아하지만 대부분 아는 맛에 길들여져 있죠. 음식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맛보다 플레이팅을 잘하는 집이 맛집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하도 보여지는 게 우선인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90년도 후반에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근데 시켜먹는 게 지겹거든요. 처음엔 어린 나이에 시켜먹으면 좋았다가 지겨우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시켜먹다가 그냥 장 봐서 해먹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제가 직접 시장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밥하고 찌개 반찬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레시피 선생님은 어머니였는데 당시엔 네이버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화통화로 다 받아 적어가지고 레시피를 짰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식당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칼국수집, 중국집, 야식집, 커피숍, 식당 아주머니로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료는 싼데 맛있어. 그걸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냉장고 문을 열면은 예를 들면 냉동 만두가 많다. 그럼 요즘은 우리 어머니가 중국집에서 일하시는구나. 아니면 대용량 아이스크림 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요즘 다방에서 일하시나 보다. 뭐 이럴 정도로 진짜 다양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 어머니가 해준 레시피로다가 음식을 하면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부터 음식을 잘하셨는데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식당에서 파는 맛을 아시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는 맛을 이게 구현을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레시피로 하니까 제가 요리사가 된 거죠. 결국 당시에는 음식을 잘하는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음식을 잘하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인터넷 보급이 되고 그 순간 검색이라는 기능이 생기고 또 보편적인 레시피가 생기고 스타 셰프들이 생기고 그들이 만들어낸 뭐 만능 소스, 뭐 맛간장, 뭐 이런 뭐 아이템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식당 하면서 했던 그런 비기들이 막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맛집 레시피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식상해졌고 언제 어디서든 얻어낼 수 있는 게 돼버렸고 조회수가 많은 레시피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맛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신들도 이렇게 음식을 해보고 또 맛 보니까 그 맛이 그 맛이야. 그러니까 이 음식 레시피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시피가 아니라 그냥 이거 뭐 툭 떠가지고 한 숟갈만 넣으면 음식 맛이 되는 뭐 이런 시대까지 된 거죠. 백종원의 맞는 양념장, 맞는 간장, 맞는 기름 뭐 이런 시리즈도 많지만 이젠 연예인들도 뭐 가루 몇 숟갈 넣으면 그냥 요리사 소리 듣고 그게 또 상품이 돼가지고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이런 곳에서도 이 맞는 가루들을 팝니다. 그리고 이거 한 숟갈이면 우리가 아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맛, 한 숟갈로 끝나는 맛, 설탕 몇 스푼, 간장 몇 스푼, 고춧가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넣으라는 레시피 설명도 없어진 거죠. 그냥 한 숟갈. 그러다가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전처리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양념뿐만 아니라 아예 원재료를 같이 넣어 비벼가지고 그냥 조리만 하게 하는 원팩 제품들도 미친 듯이 늘어났고요. 과거에는 자기 브랜드 매장에만 공급하는 B2B 형태였다면 이젠 쿠팡이나 네이버는 물론이고 식품기업 홈피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조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급기야는 전자레인지 요리사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기고요. 혼자서 집에서 가스불도 안 켜고 음식해서 먹는 시대가 돼버렸죠. 포털에서는 전자레인지 레시피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맛이에요. 우리가 아는 맛,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 이건 바로 술안주죠. 깊이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맛이야. 그 정도는 딱 술안주 개념이잖아요. 술안주는 맛집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셰프가 필요 없어요. 그저 간단하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 돼요. 주안상이라는 게 왜 주안상입니까? 주안상 할 때 반찬이 딱 하나 나오던가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다양성은 줘야 돼요. 그래서 술집 브랜드들이 메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술과 어울리는 다양한 메뉴를 주안상 차리듯이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술집은 무난하게 누구나 아는 맛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파는 집이죠.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토치랑 전자레인지로만 순수익이 1,500이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술집이라서 가능합니다. 근데 저 음식 먹어보면 절대 전자레인지와 토치로 했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주방에서의 일은 우리들만 하는 거지, 오히려 저렇게 제품을 이용해서 가루와 제품과 전자레인지와 토치의 조합으로 요리를 만들고, 오히려 고객들이 그 공간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음악을 잘 틀어주고, 술 마시기 좋게 만들어주고, 음식이 담긴 그릇 신경 써주고, 그 술 맛이 나는 그 사람들과 앉았을 때 뭔가 좀 술 맛이 나. 종합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기 좋게끔 만들어준다면 그게 요즘 통하는 술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창필 프로젝트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술집이 결국에는 리스크가 적고 요리 실력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도 초보들한테 술집을 하라는 거지, 뭔가 술집하면 막 대박이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집 음식은 요리가 아니라 조합이에요. 조합, 밸런스. 메뉴들 간의 밸런스, 메뉴와 술과의 밸런스, 분위기와의 밸런스. 우리는 초보 창업자로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제품들을 조합해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음식을 잘해야지, 음식에 대해서 이런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우리 주변엔 우리가 누구나 아는 맛, 우리가 아는 맛으로 정말 간단하게 뚝딱하고 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술집 정도는 무난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브랜딩과 관련된 것들도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이 음식에 대한 불안함은 술집 쪽에서는 좀 부담을 덜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창업 준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